안녕하십니까. 신규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태평양의 7함대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이 지금 거의 한 3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리만 하고 있죠. 그런 로널드 레이건 이제 여기 있는 기간 다 만료되어서 돌아가고 교대해서 오는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원래 7함대에 있었죠. 그리고 돌아가서 원자로 교체 작업을 하고 지금 F-35 탑재 개량 다 마치고 오려고 했는데 이 조지 워싱턴이 엉뚱한 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수리만 하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 그대로 여기 놔두면 우리 동북아시아 안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조지 워싱턴은 여기 안 오고 지금 어디 가는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대만 지진 여파로 전투기 8대가 손상됐는데 수리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미국은 대만에 M1A2T 전차 또 납품 연기를 통보했다. 이게 부당한 압력이 개입했다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4월 3일 대만 인근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화롄 공군기지에 있던 전투기 8대가 파손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막 성능 개량을 마치고 배치된 F-16V 6대와 노후화된 F-5E 2대 등의 파손 기체는 부대 자체 판단 결과 수리를 거쳐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웨덴이 발트해 요충지 고틀란드 섬에 나토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유사시 러시아에 대한 해상 봉쇄의 거점이자 칼리닝그라드를 폭격하기 위한 전투기 전진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에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국 대도시와 주요 인프라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소 25개의 패트리어트 포대가 필요하다고 나토에 요청했습니다. 레이더와 통제소, 발사대 6대에서 8대를 갖춘 완편 패트리어트 포대를 25개나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숫자여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해 해상교통로 보호작전에 투입돼 심각한 시스템 결함 문제를 노출했던 덴마크 해군 이베르 휘펠트급 호위함이 덴마크 인근 해역에서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하푼 함대함 미사일이 잘못 발사돼 예난 지역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국방장관이 전격 해임됐다는 소식입니다. 미 정부가 당초 올여름 38대를 인도할 예정이었던 대만 육군용 M1A2 전차 인도 일정을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 타이페이 뉴스에 따르면 설명할 수 없고 부당한 압력 때문에 전차 생산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인도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부당한 압력의 주체가 누구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F-16, 대만이 가지고 있던 F-16AV를 F-16V로 다 업그레이드 했죠. 그래서 134대 업그레이드 했고, 그 중에 2대는 또 추락해서 벌써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132대를 가지고 있는데, 화롄 공군기지, 여러분들 대만 여행 가보신 분들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테지만, 화롄이라고 하는 정말 협곡, 굉장히 경치 좋은 협곡이 있죠. 그 인근에 공군기지가 있어요. 저도 대만 여행 갔을 때 관광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화롄 공군기지가 있어서 보니까 방공무기도 있고, 제가 보면서 전 또 밀리터리 매니아 밀덕이니까 이야 하고는 이제 쳐다보고 방공포, 지대공 미사일, 또 전투기 다 봤어요. 보면서 이야 했는데 그 기지에 지진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땅이 흔들리면서 전투기가 슬라이딩을 했다. 그래서 옆으로 밀렸다는 거죠. 훅 밀려서 그 옆에 있는 전투기들을 친 겁니다. 자, 이래서 이 F-16 전투기 업그레이드 된 거 최신이죠. 이거 6대가 파손되고, 또 여기 F-5 전투기 2대가 또 파손되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이제 되었으면 재생이 안 되는데, 대만 공군의 자체 분석으로는 수리 후 복귀가 가능하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입니까?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강력한 지진이 없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복받았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스웨덴이 나토 가입했죠. 핀란드, 스웨덴 둘 다 나토 동시 가입 신청을 했는데 스웨덴만 아주 늦게 이제 지지난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웨덴이 마주보고 있는 이 발트에 스웨덴 영토죠. 고틀란트라고 하는 이 섬이 있습니다. 꽤 크죠. 이 고틀란트에 스웨덴이 나토 용도로 공군기지, 군사기지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칼리닝그라드,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있는 칼리닝그라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죠. 그러면 물론 상트페테르부르크야 위에 있는 핀란드, 아래에 있는 에스토니아가 봉쇄를 다 할 테지만 이 칼리닝그라드는 이 리투아니아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아래는 폴란드입니다. 그런데 이 고틀란트에서 물론 뭐 전쟁이 나면 폴란드에서 바로 쳐버리겠지만 칼리닝그라드를, 그러나 위에서 또 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틀란트에서 칼리닝그라드까지 350km, 그러니까 전투기 폭장량 잔뜩 하고도 들어가서 때릴 수 있는 충분한 짧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 전투 행동 반경 안에 드는 이 고틀란트, 또 섬이 꽤 크죠. 여기다가 공군기지 군사기지를 짓겠다. 자,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자신들을 중간에서 산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를 동시에 딱 틀어막는 기가 막힌 포석 위치가 되는 것이고, 스웨덴 입장에서는 이러면 이제 러시아가 일단 이 스웨덴을 공격하려고 할 때 1차 방어선이 고틀란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웨덴 입장은 이 고틀란트를 방파제로 해서 러시아와의 일전에서 한번 여기서 막아주는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니까 칼리닝그라드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포석점을 딱 두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패트리어트 포대, 우리 한국도 8개 포대가 있는데 우리는 서독이 냉전 전에 이제 냉전 시절에 서독이었죠. 그 서독이 최전선이었으니까 패트리어트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동독과 통일이 되어서 독일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옆에 적국이었던 폴란드가 같은 동맹국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독일은 패트리어트 별로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8개 포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가 몇 개 포대가 들어가 있는지는 보안이니까 알 수가 없는데, 우크라이나의 주장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지키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거 포함해서 25개 패트리어트 포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좀 줘라 라고 하는데, 야, 지금 독일에 12개 포대가 있어요. 독일도 이제 뭐 다 중국을 팔아버리고 퇴역시키고 뭐 치장하고 해서 12개 포대가 있어요. 일본이 미국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패트리어트를 가지고 있는데 24개 포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25개 포대를 내놔라.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조금 의문스럽게 하는데, 아무튼 뭐 러시아가 워낙 미사일로 좀 때리니까 이 계산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있어야 되죠. 덴마크 이베르 휘펠트, 이게 2011년도에 나온 세척의 최신 호위함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세척이 그냥 쭈루룩 1년 만에 다 나왔어요. 그게 저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얼마 전에 홍해에서 대해적 작전을 하던 이베르 휘펠트가 사고를 냈죠. 그래서 한 포를 쏘려고 했더니 포가 나가지 않아. 그리고 포탄이 포신 내부에서 약실에서 터질 것 같아. 전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ESSM 쐈더니 ESSM이 발사가 안 돼. 총체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돌아와 해서 홍해에 갔다가 별다른 일도 못하고 드론 4대만 요격하고 돌아갔어요. 그게 이제 1번함 이베르 휘펠트급이었고, 3번함 이 니엘스 주엘이라고 하는 이 배는 이 덴마크 앞에서 또 훈련했어요. 훈련하고 있는데, 아니 그냥 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푼 미사일이 튀어나간 겁니다. 이 하푼 미사일의 부스터가 있죠. 로켓 부스터. 이게 로켓을 확 가동하고 뛰쳐나가면서 엔진 가동해서 엔진이 이제 가동해서 쫙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사 부스터가 자기 혼자 가동이 돼가지고 팍 튀쳐나간 겁니다. 정말 다행히 그냥 바다에 그냥 이 엔진은 가동이 안 됐고 부스터만 작동되어서 바다에 한참 날아가서 풍덩 빠졌다고 하는데 아직 수거는 못했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국방장관 해임 해버렸는데, 야, 어떻게 1년에
세척을 줄줄줄 내버렸을까요? 그러면 2011년도 같으면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함하고 비슷한 연식인데 이 세종대왕함하고 비슷한 연식이 이 정도로 지금 엉망이다. 우리 세종대왕함 지금 봐도 완전 쌩쌩하고 끝내주죠.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은 이 108대의 M1A2 전차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을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죠. 그래서 2022년 6월에 대만이 계약한 첫 번째 전차가 이렇게 출고되었습니다. 그러면 22년 6월에 출고됐으면 108대 같으면 지금 벌써 2년 지났는데 다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차일피일 미뤄집니다. 점점 밀려서 결국 올 여름에 38대를 1차분으로 받기로 했는데 그게 또 연기됐다. 언제 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연기된 이유는 뭐냐? 부당한 압력이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부당한 압력인데 이 설명할 수 없는 부당한 압력이 누구냐 도대체? 중국의 압력이냐? 아니면 바이든이냐? 바이든은 만약에 바이든이라면 왜 이렇게 대만을 힘을 빼기 위해서 노력하나? 정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서 러시아를 지금 계속 국력을 다운시키는 작업, 그걸 대만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중국의 국력을 다운시키는 작업을 하는 건가? 이게 이제 음모론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이 대만 입장에서는 정말 부당한 이런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우리와도 관계되는 항공모함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는 5월 서태평양에 투입돼 현재 수리 중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대체할 예정이던 미 해군 조지 워싱턴 항모가 대서양에 잔류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태평양 배치를 당분간 연기하고 다른 지역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서태평양 고정 배치를 준비하며 배치 전 사전 훈련을 모두 마친 니미츠급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5월부터 사우전 씨 2024로 명명된 특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남미 지역을 집중적으로 초기할 것이라고 미 제4함대가 현지 시각 4월 7일 밝혔습니다. 카리브해와 남미 지역을 담당하는 제4함대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이지스 구축함 포터, 군수 보급함 존 렌살로 구성된 함대가 남미 전역을 순회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임무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항모는 이번 임무에서 제4함대 통제를 받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페루, 우루과이 해군과 연안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를 순차적으로 방문한 뒤 본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제4함대는 이번 임무가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며 이번 훈련이 우방국들과 해양 전력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초 조지 워싱턴 항모는 수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대신해 올해 상반기 실함대 전진 배치 항모로 배치될 예정이었는데요. 항모 전력 부족 문제가 극심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결정된 이번 훈련, 과연 조지 워싱턴함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서태평양으로 올지 파나마 운하를 통해 노포크로 돌아갈지 오는 5월 이 항모의 행보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조지 워싱턴 원자로 교체를 다 하고 그리고 실함대로 복귀할 예정이었죠. 키티호크급 항공모함인 키티호크가 퇴역하러 돌아가고 조지 워싱턴이 실함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활동을 하다가 다시 원자로 교체를 하러 가기 위해서 돌아가고 로널드 레이건이 왔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이 온 지 8년 됐어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 조지 워싱턴은 원자로 교체를 마치고 다시 이 지역에 배치되러 오는데 그런데 남미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우전 C 24라고 하는 이 훈련 로고까지 나왔어요. 원래 지난 2월에 아르헨티나가 야, 그 조지 워싱턴 지금 노포크에 있는데 그거 태평양으로 갈 때, 칠함대 갈 때 파나마 운하 거쳐서 그냥 바로 가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서 한 바퀴 좀 우리하고 협력 좀 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이 완전히 우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게 확정되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좌파 대통령인
브라질 뭐 등등 해서 이 남미 해안선 전역에 있는 나라들이죠. 뭐 칠레, 뭐 페루 등등 다 해서 우루과이까지 우리도 해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당 기간 하고 마지막 코스가 페루인데 그러면 남미 대륙을 한 바퀴 빙글 도는 거죠. 자, 여기에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 다시 탁 노포크로 돌아가 버릴지. 왜? 지금 대서양에 항모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 유사시에 투입할 항모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우크라이나 계속 지금 전쟁 중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항모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보낼 항모가 없어요. 그래서 야 워싱턴 너 다시 돌아와 이건지 아니면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칠레 돌고 쫙 해가지고 페루까지 갔다가 자 다 했으니까 이제 일본으로 가 해서 로널드 레이건하고 교체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법에 따르면 항모는 8년 이상 해외 고정 배치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로널드 레이건이 8년 됐죠. 그러면 지금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고 남미 훈련을 한다. 이 남미 훈련이 2010년 이후 14년 만이에요. 여기 지금 급한 일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이 설렁설렁 할 때냐라는 거죠. 왜냐? 로널드 레이건이 여기 와서 큰일 없이 그냥 수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3년 전에 이 호주에 가서 훈련하다가 이 해파리 떼들이 그냥 이 담수화 장치 그 호수로 훅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수리만 하고 있어요. 4월 5일 날 함정 공개 행사 하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일본인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이러고 줄 서 있죠. 이렇게 공개 행사하는 와중에도 지금 보니까 공사용 비계를 양 사방에 쳐놓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공사를 이렇게 3년째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딱히 지금 전력도 안 되는 로널드 레이건 빨리 보내고 조지 워싱턴이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남미로 가기 위해서 안 온다. 그럼 지금 이 지역에 항모는 있냐? 있습니다. 루즈벨트,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가 있고 근데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작년 10월에 전개됐으니까 지금 벌써 6개월 됐죠. 돌아갈 때 됐습니다. 야, 항모 없이 지금 이 지역에 남중국해 상황, 대만 상황, 또 북한, 길길이 날뛰는 북한 대비해야 되는데 걱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이 남미 순방 임무 마치고 태평양 실함대로 오기를 바란다. 조지 워싱턴 라고 생각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